확진자 동선 추적하는 한국은 자유를 버린 감시국가다. 이달 초 프랑스의 한 유명 변호사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 말입니다. 이처럼 프랑스는 디지털 개인정보를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.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이동 제한령 해제를 앞두고 확진자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 앱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도입이 불가피하다라는 찬성론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. 스톱 코비드라는 이름의 이 모바일 앱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계 장관이라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. 동선 추정용 앱 도입을 둘러싼 프랑스 사회 내 뜨거운 논란에 대해 파리 특파원을 지낸 이력도 있는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 겸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프랑스가 한국 방역 모델의 성과를 인정은 하면서도 이 디지털 개인정보를 활용한 한국의 역학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. 이런 방식이 개인의 인권과 좀 프라이버시를 침해함으로써 이 자유민주주의의 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랬던 프랑스가 좀 뒤늦게 이 동선 추정용 모바일 앱 개발과 도입에 나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. 프랑스가 이동 제한령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 17일부터입니다. 중간에 한 차례 연장을 해서 현재 6주째 사실상 봉쇄 상태에 있는데요.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프랑스 국민들이 느낀 피로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경제적인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. 프랑스 전체 그 민간 부문 그 경제 활동 인구의 약 절반인 약 1,000만 명 정도가 지금 사실상 실직 상태에 있고,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금 약 900만 명이나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프랑스 정부에서는 아무튼 다음 달 11일을 기해 가지고 이 이동 제한 조치, 이 봉쇄 조치를 완화 내지 해제하겠다고 지금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현재 프랑스는 그 확진자 수가 12만 6천 명이고 또 사망자 수가 2만 3천 명입니다. 그래서 특히 이 그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가리키는 치명률이 18.5%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 들어 약간 누그러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섣불리 봉쇄 조치를 완화했다가는 다시 또 확진자가 급증할 수가 있는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 봉쇄 완화를 앞두고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, 일종의 그 출구 전략으로 이 동선 추정용 앱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. 그런데 이 프랑스가 아무래도 좀 개인의 자유를 워낙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동선 추적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상당히 컸죠. 예, 그렇다고 해서 봉쇄 조치를 지속할 수도 없으니까 봉쇄 조치를 완화하려면 이 불가피한, 이 도입이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팽팽히 두 가지 견해가 맞서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엊그제 그 26일 날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기구인 국가 정보자유위원회에서 이 국회 동의를 전제로 그 조건부로 이 앱 도입을 승인을 했습니다. 이것도 결국 최근에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프랑스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? 지금 그 좌우를 막론하고 그 야권에서는 다 반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만약에 이걸 국회 표결로 하게 된다면 지금 집권 여당인 라 레퍼블리크 안 마르시, 즉 전진하는 공화국 당 의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할 경우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또 흥미로운 점이 이 모바일 앱 개발을 한국계 장관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그 공교로운 일인데 지금 그 프랑스의 디지털 담당 장관을 맡고 있는 세드릭 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계입니다. 한국 이름으로는 오영택이라고 하는데요. 그 오 장관의 그 부친은 그 인싸라고 그 리옹에 있는 국립응용과학연구원 교수를 지냈고 또 한국 카이스트 교수도 지낸 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모친은 프랑스 국민 사람이고요. 그래서 지금
이 세드릭 오 장관은 만 37살이고 그 프랑스의 그 상경계 명문 그랑제골인 아쉬으스대, 그러니까 파리 고등상업학교 출신입니다. 이 세드릭 오라는 인물이 프랑스의 디지털 장관에 발탁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. 전임 정부, 프랑스와 올랑드 정부 때 한국의 이제 청와대에 해당되는 그 엘리제궁에서 마크롱하고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인연으로 마크롱이 대선 출마했을 때 그 대선 캠프에 그 회계 담당을 맡았습니다. 그래서 2017년 5월에 그 마크롱이 대선에 성공해서 이 엘리제궁에 들어가면서 이 세드릭 오를 발탁해서 디지털 장관을 시킨 거죠. 근데 뭐 이거 여담이지만 이 세드릭 오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델핀 오라고 해서 지금 프랑스 집권 여당의 그 하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남매가 프랑스 정치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셈이죠.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정보를 이용한 그 ICT 기술을 통해서 한국은 방역에 성공을 했는데 그 개인 정보를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한국계 장관이 이 동선 추적용 앱을 개발한다는 건 좀 약간 아이러니 같은 느낌도 듭니다. 이분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스톱 코비드라는 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가요? 예, 우리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. 이 이제 앱을 개발하면 그 뭐 구글이나 애플의 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이제 그거를 얹어 놓겠죠. 업로드를 하겠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다운 받는 겁니다. 스마트폰으로 다운 받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켜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그 스톱 코비드를 다운 받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켜고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이동을 하면은 그 내 주위 반경 2m 내에서 같은 그 앱을 다운 받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또 그 블루투스를 켠 사람하고 블루투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.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. 그러면은 그 앱에 이 경고 울리는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. 그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내가 지난 14일 동안 접촉했던 사람들의 그 식별 데이터가 암호화된 형태로 이 클라우드 컴퓨터로 올라가서 그게 그 나하고 접촉된 사람들한테 뜨는 겁니다. 알람이 뜨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알람이 뜨면은 내가 최근 14일 이내에 이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도 조심을 하게 됐죠. 경각심을 갖고 또 자가격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거나 그렇게 한다는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세드릭 오 장관은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주고받는 정보가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위치정보라든가 연결지점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그 유출될 수가 없다. 그게 암호화된 형태로 이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만에 하나 그걸 누가 해킹해가지고 암호를 풀게 되면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럼 악용될 수도 있고.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내건 조건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원하는 사람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자발성의 원칙. 둘째,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. 그다음에 셋째, 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아주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. 그다음에 이 앱을 다운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. 그런 조건으로 이걸 승인한 겁니다.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 시스템이 과연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. 네, 당연히 그런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프랑스 사람들은 이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앱을 다운을 받을까? 또 그다음에 항상 그 블루투스를 켜고 다닐까?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앱이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스마트폰 소지자의 최소 60%가 이 앱을 사용해야만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문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지만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층은
약 40% 정도 그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계층인데 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모바일 앱이 한국의 동선 추적 시스템과는 또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? 그렇죠. 많이 다르죠. 그 한국에서는 이 모바일 앱을 지금 쓰는 것은 그 자가 격리자 그 관리용으로만 지금 쓰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동선 추적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한국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16년에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. 거기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. 그 근거에 따라 지난달 26일 날 이 정부가 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따르면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 확진자가 물론 이제 동의한다는 전제에 하는 거지만 개인의 그 휴대폰 그 GPS 그러니까 위치 정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받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받는 CCTV 조회 기록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에서 받는 기지국 접속 정보 이 네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단 10분 만에 이 사람의 최근 행적을 정확하게 딱 찾아냅니다.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는 또 코로나19가 점점 확산하면서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위해서 좀 디지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나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도입을 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약 30여 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프랑스가 도입하려고 하는 스톱 코비드 이것도 사실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사실은 이 트레이스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그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. 또 홍콩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한테 이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고요. 대만은 우리랑 비슷하게 그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앱을 쓰고 있고 지금 일본도 이 스톱 코비드하고 비슷한 그 앱을 지금 도입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또 유럽에서도 이 프랑스 외에도 뭐 독일, 영국, 또 벨기에, 이태리, 뭐 스페인 다 약간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앱들을 지금 준비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번 달 27일부터 이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이 안심밴드라고 하는 장치의 착용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과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말이 좋아 안심밴드지 사실 전자팔찌거든요. 현재 그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전국에 약 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격리 지침을 위반해가지고 적발된 사람이 약 300명입니다. 그럼 전체 약 0.7%인데 이런 극소수의 이탈자 때문에 이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강압적 통제장치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과도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 뭐 성범죄자나 어떤 흉악 범죄자 이런 사람들한테 채우던 이 전자팔찌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했다고 이걸 채우는 거는 그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더구나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, 이게. 혹시 이러다가 전체주의적 감시 사회나 뭐 빅브라더 사회 이런 것으로 가는 건 아닐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. 당연히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이제 방역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방역 성공이 결국 이런 이 비자발적인 추적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전자팔찌 같은 강압적인 통제장치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성공이다라는 국제 여론이 높아지면 애써서 지금 방역 성공을 해놓고 그런 이미지를 정부 스스로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방역 자체보다 방역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에 매달리다가 이런 무리수를 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느낌입니다. 오늘은 배명복 중앙일보 대기자 겸 칼럼니스트와 함께 확진자 동선 추적 앱 도입을 둘러싼 프랑스 사회의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염병 확산을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할 것이냐,
이 하는 문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가 맞닥뜨린 딜레마가 아닐까 싶은데요. 특히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